사람은 왜 이별 후에 오랫동안 힘들어할까? 이건 단순히 눈물이 많은 성격 때문이 아니다. 사랑은 뇌 깊숙이 각인된 생존의 전략이다. 존 볼비의 애착 이론은 이를 설명한다.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될 때 안정감을 느낀다. 그 관계가 우리의 안전기지가 된다. 안전기지를 잃으면 뇌는 생존 위협을 느낀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본능적 신호다. 그래서 이별은 흔들림이 아닌 붕괴로 다가온다. 사람들은 혼란과 공포를 동시에 경험한다. 몸은 먹먹해지고 가슴은 조여온다. 숨이 막히는 듯한 신체 반응이 나타난다. 뇌가 실제 위기를 감지하기 때문이다. 이별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뇌의 경보다. 실험은 이를 수치로 보여준다. 사람은 사랑할 때 안정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 끈이 끊어지면 뇌는 붕괴한다. 그래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마음이 아니라 뇌가 울고 있는 것이다. 애착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생존과 직결된 신호다. 그래서 상실은 곧 위기다. 고통이 오래가는 이유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다. 안전을 잃은 경험이다. 우리는 그 공백을 쉽게 메우지 못한다. 그래서 눈물은 길게 흐른다. 이별은 시간이 아닌 본능과 맞닿아 있다. 사람은 본능을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고통은 길고 깊다. 이별은 단순히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다. 안전기지를 잃는 사건이다. 실험 참가자들은 이를 증명했다. 애착 대상이 사라지면 뇌의 고통센터가 활성화된다. 전측 대상피질이 반응한다. 신체적 고통과 같은 신호다. 실제로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은 과학적 사실이다. 편도체도 반응한다. 불안과 공포가 몰려온다. 사람들은 공허를 느낀다. 과거 기억이 자꾸 떠오른다. 행복했던 순간은 이제 고통의 씨앗이 된다. 기억은 재생되고 재생된다. 뇌는 그 기억을 붙잡는다. 그래서 더 괴롭다. 사라진 사람은 현실에 없는데 뇌는 여전히 그를 현재로 인식한다. 사진, 음악 향기 하나가 촉발제가 된다. 순간 눈물이 터진다. 그건 약한 게 아니다. 뇌가 학습한 연결 때문이다. 사랑은 보상 시스템을 자극한다. 도파민이 분비된다. 행복은 화학적 기억으로 남는다. 사라져도 뇌는 찾는다. 그래서 아프다. 마음이 아니라 회로가 기억한다. 실험은 중독과 유사한 반응을 보여준다. 사랑은 달콤한 중독이다. 이별은 그 금단 현상이다. 장면 자막. 흐린 하늘 아래 창가에 앉아 눈물을 흘리는 사람. 클로즈업. 사람은 왜 이별 후에 오랫동안 힘들어할까? 이건 단순히 눈물이 많은 성격 때문이 아니다. 사랑은 뇌 깊숙이 각인된 생존의 전략이다. 존 볼비의 애착 이론은 이를 설명한다.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될 때 안정감을 느낀다. 그 관계가 우리의 안전기지가 된다. 안전기지를 잃으면 뇌는 생존 위협을 느낀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본능적 신호다. 그래서 이별은 흔들림이 아닌 붕괴로 다가온다. 사람들은 혼란과 공포를 동시에 경험한다. 몸은 먹먹해지고 가슴은 조여온다. 숨이 막히는 듯한 신체 반응이 나타난다. 뇌가 실제 위기를 감지하기 때문이다. 이별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뇌의 경보다. 실험은 이를 수치로 보여준다. 사람은 사랑할 때 안정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 끈이 끊어지면 뇌는 붕괴한다. 그래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마음이 아니라 뇌가 울고 있는 것이다. 애착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생존과 직결된 신호다. 그래서 상실은 곧 위기다. 고통이 오래가는 이유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다. 안전을 잃은 경험이다. 우리는 그 공백을 쉽게 메우지 못한다. 그래서 눈물은 길게 흐른다. 이별은 시간이 아닌 본능과 맞닿아 있다. 사람은 본능을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고통은 길고 깊다. 흑백 톤으로 바뀌며 과거 연인과 함께한 장면이 스쳐 지나감. 이별은 단순히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다. 안전기지를 잃는 사건이다. 실험 참가자들은 이를 증명했다. 애착 대상이 사라지면 뇌의 고통센터가 활성화된다. 전측 대상피질이 반응한다. 신체적 고통과 같은 신호다. 실제로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은 과학적 사실이다. 편도체도 반응한다. 불안과 공포가 몰려온다. 사람들은 공허를 느낀다. 과거 기억이 자꾸 떠오른다. 행복했던 순간은 이제 고통의 씨앗이 된다.
기억은 재생되고 재생된다. 뇌는 그 기억을 붙잡는다. 그래서 더 괴롭다. 사라진 사람은 현실에 없는데 뇌는 여전히 그를 현재로 인식한다. 사진, 음악 향기 하나가 촉발제가 된다. 순간 눈물이 터진다. 그건 약한 게 아니다. 뇌가 학습한 연결 때문이다. 사랑은 보상 시스템을 자극한다. 도파민이 분비된다. 행복은 화학적 기억으로 남는다. 사라져도 뇌는 찾는다. 그래서 아프다. 마음이 아니라 회로가 기억한다. 실험은 중독과 유사한 반응을 보여준다. 사랑은 달콤한 중독이다. 이별은 그 금단 현상이다. 뇌 스캔 애니메이션이 나오며 특정 부위가 붉게 빛남내는 상실을 실제 위기로 받아들인다. 전측 대상피질은 고통을 처리한다. 편도체는 불안을 증폭한다. 그래서 이별은 신체적 고통과 유사하다. 실제로 통증 억제제 실험도 있다. 이별의 고통이 진통제로 줄어들었다. 그만큼 뇌는 고통으로 반응한다. 사람들은 왜 잊지 못할까? 기억 때문이다. 뇌는 애착 대상을 안전 코드로 저장한다. 그 코드가 사라지면 오류가 발생한다. 오류는 고통으로 드러난다. 기억은 반복된다. 행복했던 순간이 더 선명해진다. 현실은 흐려지고 과거가 뚜렷해진다. 왜곡된 기억이 아픔을 키운다. 사람은 과거를 미워한다. 실험 참가자도 보고했다. 헤어진 후 좋은 기억만 떠올랐다. 그건 뇌의 선택적 기억 때문이다. 생존을 위해 긍정적 기억을 강조한다. 하지만 지금은 고통을 만든다. 사람은 웃으며 울 수 있다. 뇌가 두 가지를 동시에 재생한다. 그래서 혼란스럽다. 이별은 감정적 혼란이자 뇌의 오류다. 애착 손실 실험은 이를 데이터로 보여준다. 이별은 과학적 사건이다.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다. 뇌의 본능이 만들어낸 고통이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시간이 약이다. 하지만 실험은 다른 답을 보여준다.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수개월, 수년이 지나도 고통은 남는다. 왜냐하면 새로운 학습이 없기 때문이다. 뇌는 과거에 멈춰 있다. 보상 시스템은 계속 과거를 재생한다. 기억은 현재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아프다. 시간이 지날수록 왜곡이 심해진다. 좋았던 기억만 남는다. 현실보다 더 아름답게 각인된다. 그게 고통을 키운다. 사람은 왜곡된 과거와 싸운다. 현실보다 더 완벽한 환상과. 그래서 힘들다. 실험 참가자들도 말했다. 시간이 지나도 아픔은 줄지 않았다. 시간은 필요하지만 충분치 않다. 새로운 학습이 필요하다. 새로운 애착이 필요하다.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야 뇌가 업데이트된다.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뇌는 붙잡는다. 붙잡는 동안 아픔은 남는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아프다.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다. 배움의 문제다. 희망은 있다. 실험은 이를 보여준다. 새로운 애착이 생길 때 뇌가 변한다. 고통 신호가 줄어든다. 보상 시스템이 다시 작동한다. 새로운 웃음이 과거를 덮는다. 새로운 터치가 뇌를 바꾼다. 새로운 목소리가 기억을 바꾼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 다시 살아난다. 애착은 다시 안전기지가 된다. 고통은 줄어든다. 상처는 옅어진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약해진다. 뇌는 새로운 길을 배운다. 다시 웃을 수 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다. 실험은 증거를 남겼다. 사람은 회복할 수 있다. 애착 손실은 치유 가능하다. 조건은 하나, 새로운 연결이다. 혼자가 아니라 관계다. 그 관계가 치유한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오늘은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다시 사랑할 수 있다. 그 문장이 뇌의 회로를 바꾼다. 희망은 학습된다. 사람은 배운다. 그리고 치유된다. 결국 우리는 살아간다.